자, 간단하게 한 20분 보고 종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사회환경에서 많으면 3문제, 그다음에 2문제가 나오는 사회환경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는 체계로서 체계의 기본 이론이 나오면서 가족, 집단, 지역사회 뭐 이런 등이 나오는데, 집단이나 지역사회는 후에 실천론에서 집단 사회사업이나 또는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가볍게 이건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를 우리가 여기서 다루게 됩니다. 자, 체계,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시스템. 체계의 구성 요소는 투입, 전환, 산출, 그리고 환류,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이루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폐쇄 체계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경계, 바운더리를 중심으로 환경, 그리고 이 환경과 경계를 중심으로 한 상호 교류, 인터페이스, 여기까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면 우리는 이것을 개방체계라고 하지요. 개방체계와 폐쇄체계의 구별의 실익은 환경과의 상호 교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까? 다음에 체계의 특징을 보시면, 체계의 특징을 이렇게 보시면, 체계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이걸 보통 우리는 수없이 많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 말을 상호 의존성이라고 합니다. 또 체계는 모두 위계성을 갖습니다. 위계성. 체계가 있고 환경까지 포함한 상위 체계가 있고, 또 체계 내부의 구성 요소로서 하위 체계가 있고, 이렇게 위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체계는 독립된 체계이면서 동시에 상위 체계의 구성 부분이면서도 전체고, 전체이면서도 일부분에 불과한 그런 성격을 우리는 혼론이라고 합니다.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죠. 선생님들은 당당한 한 성년의 인간으로서 독립체계지요. 그래봤자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가족체계의 상위 체계는 가족체계의 일원, 초등학교 동창체계의 일원, 중학교 동창체계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어요. 이미 운명이 숙명지에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독립체계이면서 여러분의 신체적 영역,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에 하나의 상위 체계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부분이면서도 전체이고, 전체인 듯 하면서도 고작 일부분에 불과한, 화엄사상에는 일즉다 다즉일, 또는 티끌이면서도 시방이고 시방이면서도 티끌이, 시방이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 십방을 이렇게, 시방, 맞아, 우주를 말하는 거죠. 티끌같이 보여도 그게 하나의 우주이고, 우주인 듯 보여도 그래봤자 은하수라고 하는 거, 우리는 지구만 해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지구도 태양계 하나이고, 태양계라고 해봤자 은하수의 하나이고, 은하사라고 해봤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혼론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모든 체계는 단순한 숫자의 합 이상의 영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걸 총합성,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초유기체성. 단순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으로 결혼을 이뤘다 해서, 그러면서 가족이, 기초가족이 딱 드는 순간 가족체계는 단순히 남자일, 여자일의 결합을 넘어선 영향을 보여주기 시작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자녀까지 생기면 더욱더 큰 영향을, 단순 숫자로 계산될 수 없는 영향을 보인다. 어떤 표현이 좀 바탕지 않습니까? 얘기하시고. 그리고 모든 체계는 언젠가는 사라져가죠. 가슴이 서늘하지만 엔트로피가 있습니다. 엔트로피. 언젠가는 사라져가는. 그러면서도 끝까지 버텨보려고 하는, 그걸 뭐라고 하지? 네겐트로피. 엔트로피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현상. 그렇죠?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부정할 수 없죠. 늙어가고 엔트로피가 진행되고,
그리고 죽어갈 수밖에 없고 엔트로피가 진행되지만 최대한 늦추려고 네겐트로피, 화장품도 쓰고 영양식단도 보고 보톡스도 맞고 이렇게 운동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적 세계, 이제는 하드웨어가 없다면 명절 때 시댁 어른들끼리 시댁 시동생 서로 싸우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명절 때? 혹시 시동생이 고소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면 재벌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 되어야 재벌이거든요. 한번 재벌 되고 싶으시면 한번 그 시어머니 한번 고소해 보세요. 그럼 재벌 되는 거예요. 다 모든 재벌가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않다면, 하드웨어가 없다면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보셔야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지금 소프트웨어의 최첨단인 국가 자격 1급 소프트웨어 보유 증서를 지금 가지려고 하시거든요.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승부를 봐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적으로 승부를 보는 세계에서 엔트로피 진행력을 최대한 맞추려고 지금 이 네겐트로피를 투자를 하시는 거거든요. 폐쇄 체계에는 엔트로피만 있죠. 가진 것만 가지고 달고 먹으니까 엔트로피만 있어요. 언젠가는 분명히 사라져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아이고 이 나이에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죽겠다는 거예요. 몸뚱이는 살아있을지 모르지만은 지적이나 정의적 영역은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남으려고 하면 엔트로피를 굳이 하고자 한다면 나라에도 도와주겠다. 그게 뭐야? 평생교육이죠. 네겐트로피를 국가가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밀어주겠다. 최대한 이용하시면 돼요. 개방체계는 끊임없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니까 네겐트로피, 네트로피라고도 합니다. 네트로피가 존재하는 거죠. 네가티브 엔트로피니까 사라져가는 것을 거꾸로 네가티브 엔트로피, 네겐트로피, 네트로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은 안정 상태를 원칙으로 하죠. 안정 상태. 안정 상태는 정태적 개념으로 쓰는 거죠. 상태니까 안정 상태. 그러면서 역동적으로는 이 안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균형과 항상성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균형은 폐쇄 체계에서 엔트로피가 진행되는 줄 알면서도 최대한 일정선을 좀 유지하려는 이런 경향성을 균형이야. 폐쇄 체계에서 말하자면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은 균형. 개방 체계에서 일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성은 동적인 개념은 항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태적 개념으로 어떤 시점으로 표현하면 안정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국가 체계는 변화, 혁신, 개혁의 목적이겠습니까? 안정에 있죠. 국정 운영의 담당자들을 우리는 공무원이라고 하잖아요. 공무원은 혁신의 목적을 두면 안 되죠. 안정에 두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가 사기업 출신이라고 막 혁신이니 뭐 이런 막 말을 하는데 그러면 국민들의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사회가 불안정해져 버리죠. 국가라고는 체계의 영순위의 목적은 안녕 질서라고는 질서 유지, 안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 상태, 모든 체계는 안정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움직이니까 일정한 안정 상태에서 업이든 다운이든 그 각도를 예각으로 하자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시너지도 있고 시너지 효과도 등등등 많은 특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뭐 27페이지에 앞에 있는 이론은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27페이지에 뭐 진화적 특성에서 그런 단어들을 몇 개 지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이 책에 탈코트 파슨스는 책에는 없습니다만 탈코트 파슨스의 사회체계. 탈코트 파슨스는 이 일반 체계 이론의 구성 요소를 실제 사회에 접목을 시켜서 사회체계의 위계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 문화체계. 문화체계. 뒤에서 이제 한번 쓸 때가 있겠습니다만 다음에 사회체계. 인격체계. 행동적 유기체. 로 이렇게 위계 질서를 정립을 했습니다. 문화체계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를 말합니다.
포괄적 체계. 자,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것은 뒤에 더 나오겠지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을 말하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유하는 삶의 방식에는 제 이념적으로서는 민주주의요, 자유요, 평등이요, 법치주의요, 자본주의요 이런 것 등을 공유하는 가치관을 하고 있거든요.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최상위의 포괄적 체계를 문화체계라고 하고 그 하위의 구성요소로서 실제 사회를 운영하는 실제 운영체계를 우리는 사회체계라고 합니다. 체계도 시스템 영어로, 제도도 영어로 시스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게 들자면 이렇게 사회, 실제 운영체계는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 종교도 있고 가족제도도 있고 복지제도도 있고 이런 등등을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사회제도와 기능 이렇게 배웠어요. 길버트와 스펙트는 사회를 운영하는 실제 제도에는 많은 제도가 있는데 각각의 맡은 역할은 여러 가지다. 그중에 영순위의 역할로서 정치는 주로 사회통제의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는 생산분배 소비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렇게 나중에 이제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또 한 번 다루게 될 거예요. 인격체계는 역할 담당자. 모든 사회에는 다 요소에 제 역할을 하게끔 하는 담당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 오면 대한민국 국민은 누가 국민이에요?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를 부여받은 자. 많은 사람들은 권리를 앞에 내세우지만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의무를 수행한 사람에게만 권리를 부여해서 권리 의무의 주체성을 이렇게 인정하죠. 사실은 의무가 먼저예요. 의무가.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어린 것들은 아직은 예비 자원이지요. 그냥 우리가 예비 자원까지 포함해 대한민국 국민, 또 노인 세대도 고생하셨으니까 대한민국 국민. 하지만 실질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가치는 역시 세금도 내고 그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고 환경 보존의 의무, 교육의 의무, 권리의 의무 이런 소위 이런 그 국민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권리를 부여받는 사람만이 진짜 인격 체계로서 의미를 사람 가치를 하는 인격이란 말이 사람 가치거든요. 사람 가치를 가진 체계. 요즘 이제 우리나라는 인격 체계를 넘어서도 품격을 갖춘 임페리얼 그 양주 광고에 나오죠. 품격. 이 품격은 이 품이란 말은 뭐냐면 뭐 선생님들 학창시절에 배운 것처럼 골품제도에 나온 것처럼 골은 왕족을 말해요. 성골, 진골. 선생님들 이렇게 경험을 뼈다고 저도 이제 왕족의 피가 흐르지 않아서 뼈다고 소리 들으셨죠 조금 전에 우두둑 이게 이거 뼈가 성스러운 뼈다고 진짜 뼈다고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왕족. 그리고 품은 귀족입니다.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품격을 갖춘 이 말은 귀족스러운, 선비다운, 지도자다운 이런 그런 가치를 이제는 땅에서 집어먹고 땅 파먹고 사는 그런 절대빈곤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 구실을 하는 체계를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렇게 봅니다만은 이제는 더 나아가서 좀 사회의 지도자로서의 품격.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는 단어 하나하나, 복장 하나하나가 달라져요. 1급이 되면은 전문가로서 뭐냐면 품격을 갖추는 거죠. 품격을.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바뀌어야지. 격이 달라지면 말도 바꿔줘야 되고 모두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면 안 되지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세상이 바뀌면 적자생존론으로 사회 진화론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사회복지가 아니죠. 안 바뀌는 사람을 바꾸려고 힘써주는 사람 전문가가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바꿔야 되고 바뀐 세상에 사람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눴고 다음에 브롬펜 브루너의 생태체계. 페이지 나와 있죠? 생태체계에서 브롬펜 브루너는 생태체계 이론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브롬펜 브루너는 미시체계. 이 브롬펜 브루너는 그 박스 맵페 24-2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부체계. 이건 외체계니 외부체계 나왔어요. 외체계 그리고 거시체계. 여기는 이 네 개만 썼습니다만 시간체계도 역시 이렇게 썼습니다.
미시체계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으로 접촉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미시체계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서 어린 시절에는 엄마 아니면 양육자, 그다음에 신자, 죽은 자, 친자, 그다음에 자율성과 수치감, 유아기, 젖먹이, 걸음 마시기에는 이 걸음 마시기에는 엄마, 아빠, 그 다음에는 가족, 다음에 또래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넓어져가는 그런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미시체계. 중간 체계는 복수의 미시체계들 간의 연관성. 가장 잘 나오는 거 중간 체계. 그렇기 때문에 중간 체계라고 하는 용어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복수의 환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용어가 되겠어요. 가정 배경 아동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죠. 가정 배경과 학교의 생활 태도, 역시 학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시체계지요. 부모의 직업과 학교의 성적. 우리가 콜맨 보고서 1960년대라고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는 우리가 아무리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학교 선생님도 6년마다 순환보직에서 똑같이 잘 가르치는 못 가르치는 간에 돌리고, 애들도 공부 잘하는 애 못 오는 애 똑같이 섞어버려서 같이 배정을 하고, 학교 시설도 거의 잘 사는 동네에 맞추어서 다 시설 기자재 배치해도 공부는 누가 잘해? 결론은 잘 사는 애들이 공부 잘합니다. 60년대부터 나왔다. 그래서 70년대 젠크스가 그걸 다시 검색을 했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학업 성적과 또 사회적 진출에 대한 평가도는 첫 번째가 가정 배경이에요. 민족사 강구에 아무리 지역 배경이나 이런 특별 전형을 한다고 해도 전문직 의원은 한 명 나오잖아요. 선생님께서는 이미 부모가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저도 되어버린 상황이지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는, 선생님들의 자녀 세대는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연관을 지을까? 이런 것들 독서를 통해서 저것들 느껴야 되는데, 뭐 엄마 아빠가 말하면 못 느끼고 엄마 아빠가 아닌 사람이 이제 그것을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줘서 꿈을 갖게끔, 도전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어쨌든 복수의 미시체계를 가는, 특히 가정환경과 학교 생활 태도나 학교 성적은 아주 밀접한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또래 집단이에요. 근데 그 동네 애들이 또래 모르니까 결국에 같은 말이에요. 가정 비슷비슷한 환경 애들끼리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그래서 목동에 큰 집 놔두고 반지하방이라도 있으면 대치동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그 방향을 향해서 부모들이 희생을 감내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누가 보면 시골에서는 미쳤다고 하지만 미쳐도 좋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대 계층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2, 3세대는 거쳐가야 되잖아요. 2, 3세대는. 물론 산소 잘 써서 당대 발복할 수도 있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DNA로 흡수하는 2, 3세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중간체제로 증명하고, 외부체계라고 하는 것은 간접적 접촉,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 엄친아가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개모임과 엄마하고 개모임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나서 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중에 엄친아가 하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를 내가지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졌어. 이런 것처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외체계, 외부체계라 하고, 여기는 문화체계를 말합니다. 최상위 팔코트 파스가 말한 여기 나오는 이 문화체계를 거시체계라고 합니다. 다음에 시간체계, 전통이죠. 전통. 그 묘역에 괜히 가문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보면은 이제는 선생님께서도 이제 부모가 되셔서 저처럼 괜히 집안 가풍이 있는 거.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안정된 우리 집안의 혈통에 맞게끔 정리된 그런 가풍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자, 이걸 만들어가는 과정. 물론 이제 한참 어렵고 젊었을 때는 실용 중심으로 이렇게 나가지만은 점차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는 이념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가풍도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걸 바로 시간 체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제 그게 나와 있고. 다음에 이제 문화에 대해서 좀 길게 적었습니다만, 문화에서는 25-1 문화의 특성.
문화의 특성. 문화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는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문화. 그래서 문화의 여러 특성을 쭉 설명을 하는데 28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죠. 문화란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ways of life, 삶의 방식을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는 살아가면서 만들어가는 후천성, 축적성을 갖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단편적인 현상을 가지고 문화를 표현할 수 없습니다. 문화는 전체성의 이념을 갖습니다. 문화는 끊임없이 발전해 가죠. 문화는 가변성. 문화는 끊임없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전달계승이라고 합니다. 물려받은 거에 현실 적합성 있는 것을 또 만들어서 창조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줍니다. 창조성을 가지고 있고, 문화에는 당연히 사유체계든 생태체계든 간에 서로 체계와 같은 여기 나오는 시스템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또 문화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것처럼 보편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이런 독특성, 그래서 보편성도 있으면서 다양성도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3번에 보면은 다문화주의는 아시는 거고, 다문화주의. 그다음 문화 상대주의. 우리 문화만,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념대의 과정에서 내부 결속력을 강화시켜서 우리 민족, 우리란 단어를 하고 북한은 적대국 이렇게 해서 적국을 만들어서 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의 10위권 이내에 15위의 경제대국이 되고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이제는 끌어안는 문화로 바뀌었거든요. 우리 문화도 소중하지만 다른 문화도 소중하다. 해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다문화 가정 엄마들을 모셔서 오늘은 스리랑카의 날, 이렇게 해서 스리랑카의 식문화, 의문화 이런 것 등을 소개하는 수업 시간을 직접 만들어서 여러 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의 문화를 수업 시간에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화도 인정하고 다른 문화도 같이 존재성을 인정하는 그런 그 흐름을 다문화주의라고 합니다. 다음에 문화 적응 모형, 베리가 제시했는데 최근에 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넣습니다. 최근에 한 문제. 결혼 이주 여성이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의 입장으로 보면 여전히 내 고국, 내 고향의 문화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정착한 이 땅의 문화도 받아들여야 하잖아요. 그 두 가지 문화를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세요. 젤로 뒤에 30페이지. 거기 보면 문화 적응의 유형에는 동화형도 있고 동화형도 있고 분리형도 있고 통합형도 있고 가장자리형, 주변화형도 있습니다. 핵심 문제를 풀어갈 적에는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정착한 이 땅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옵니다. 동화형은 내가 들어온 이 한국의 문화에 말하자면 몸을 담그려고 노력하면서 고국의 문화는 잊어버리려고, 고국의 문화는 좀 이제 잊고 한국의 문화, 아까 인터넷을 봤더니 집도 직업도 없어도 한국에 살고 싶다, 이거는 동화형이죠. 말하자면 정착한 곳의 문화를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서 과거를 잊으려고 하는 동화형. 분리형은 옛 것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이곳의 문화와 차별화를 두려는, 한국 문화와 차별화를 두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납을 않습니다만은 유럽, 프랑스나 캐나다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중동에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나 프랑스 문화는 전면 배제하고 자기 고유 문화만 이끌어가는 이런 집단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리형이에요. 어디를 중심으로 토착, 맞아요. 정착한 지역의 문화를 중심으로 받아들이면 동화형, 완전히 배제하면 분리형. 그에 비해서 통합형은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정체성은 없겠지만 정착한 지역의 문화도 열심히 받아들이면서 내 고국의 문화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통합형이 되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싫은, 내 고국의 문화도 별로 관심이 없고 정착한 지역의 문화에도 별로 그렇게 정도 들리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주변화형. 여기는 뭐 의미가 없죠. 어디를 중심으로 보신다고 그랬죠?
정착한 지역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가지고 동화형, 분리형, 통합형, 주변화형은 뭐 그렇고 최근에 다뤄진 문화여서 문제여서 같이 집어넣습니다. 자, 오늘 뭐 단군일에 우리가 처음 이렇게 배워가지고 장장 8시간 전투형으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는데 하여튼 제 강의 방식이나 말투는 이렇습니다. 이렇고 다음에 이제 교재가 나오면 책이 좀 두꺼워지면서 판서량은 좀 줄겠습니다만 그래도 판서를 못 오면 페이지에다가 단어 쓰고 페이지에서 이렇게 한 번쯤은 텔레비전 보시면 페이지를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어쨌든 서둘러서 다음 주에는 교재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